동강님을 보면은 하는 행태는 약간 트레이더 쪽에 가까운데 그런 정보를 발굴하는 거는 투자자 쪽에 가깝잖아요. 그렇게 되신 계기나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왔니? 네, 왔습니다. 휴가 가시나봐요. 네, 입장이 좋으시네. 구독자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제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어디 제주도 한번 갈까? 코로나 끝나면 다 같이 가는 걸로. 가서 영상 올리나요? 이거는 우리 얘기보다 편집자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편집 가능한 고사양 노트북을 들고 가야겠다. 요새는 어떤 걸 주로 투자하시는지 한동안 저희가 영상에서 안 밝혀서 마지막으로 조금 확인했던 건 2차전지였는데 지금 2차전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누리고 계신가요?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중간에 또 엉덩이가 무겁지 못하게 또 홀랑 딴 데 속아서 제가 기웃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또 마침 오늘 이제 2차전지 소재주 거의 대장격인 뭐 에코프로랑 얼마 전부터 계속 올랐어. 그게 왜 올랐냐라고 하면 자회사 가치가 부각되었다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바이든의 내연기관 연비 규제가 조금 더 일정이 앞당겨졌고 그 목표치가 굉장히 타이트해졌다. 그 에코프로에 나도 또 사연이 많은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주 오랜 주주시죠. 그치, 굉장히 였었죠, 주였었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2015년, 16년도에 샀다가 이제 내연기관 규제한다 이야기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쭉 오르고 전기차 관련주들도 이제 막 힘을 받기 시작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근데 그때 굉장히 나한테 그 경험이 나한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 에코프로에서 느꼈던 건 엉덩이가 무겁지 못했던 거. 왜냐면 그 단기간에 다양한 모멘텀들이 계속 등장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고점을 찍었거든. 내가 하던 당시에는 뭐 에코프로가 내가 한 12,000원? 13,000원. 지금 거의 8배 정도 올랐네요. 엄청 많이 올랐지.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지금 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걸 그냥 가만히 사서 지금까지 놔둔 거랑 그거 안 하시고 이제 지금 트레이딩 하신 거잖아요. 그럼 평행세계가 있다고 하면은 어디가 더 수익률 높아요? 5년 동안 누적으로. 당연히 트레이딩이 아닐까? 정말요? 트레이딩은 훨씬 더 그 8배라는 게 의미가 없지.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서핑 마스터가 더 그치. 근데 일정 자산에 한해서지. 근데 자산이 이제 훨씬 더 증가함에 따라서는 투자가 훨씬 더 아웃풋이 크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에 한해서는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은 것 뿐이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그런 주식들을 많이 담아두고 있지. 시드가 그때보다는 이제 5년 지나서 커졌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산 운용 방식도 조금씩 다양화되고. 이게 저도 처음에는 좀 헷갈렸고 구독자분들 중에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투자자랑 트레이더로 좀 아예 구별이 되잖아요. 하는 방식도 다르고 종목도 다르고 이제 동강님을 보면은 하는 행태는 약간 트레이더 쪽에 가까운데 투자하는 종목이나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거는 투자자 쪽에 가깝잖아요. 그치. 조금 약간 혼종이 그렇게 되신 계기나 뭐 이유가 있을까요? 리스크를 줄이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밖에 안 나와서 자연스럽게 그걸 학습하게 된 것 같아. 이게 하방 경직성이 있는 주식 안에서 트레이딩 할 때 더 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방 경직성을 갖는 기준점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뭔가 가치 투자자적인 성향도 갖게 되는 거지.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할 종목을 고르되 가만히 넣어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 극대화를 한다. 이론상 완벽한데. 이론상은 완벽한데 마음처럼 그렇게 안 되지. 이렇게 어설프게 서핑하려다가 이제 다른 주식을 사게 됨으로써 오히려 조정이 왔을 때 살 돈이 없어서 또다시 그 사이클을 맞이하지 못했던 그랬던 실수를 보면서 성장성이 확실히 남은 것들은 엉덩이를 무겁게 가져가야겠다.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게 그래서 어렵다. 왜냐면 주변에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또 주식들이 나타나고 재밌는 일들 너무 많고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보의 홍수에 빠져버리는 거지. 그러면 지금 2차전지는 아쉽게 놓쳤지만 따로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2차전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팔로우했던 주식이고 큰 카테고리 안에는 환경이라는 큰 맥락에서 파생되어 나온 건데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 환경 이슈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건 이제 결국 석탄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앞으로 계속 쓸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분야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 수소차, 탄소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포집 기술이라고 요즘 또 새로운 형태로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환경이라는 알에서
많은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잖아. 국가에서 밀어주니까. 정책적인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으니까 결국에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기술력과 어느 정도의 투자가 들어가고 그걸 시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시간을 사실 기다리는 게 투자지. 사실 이 아랫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가 있지만 아직 기술력이 조금 많이 어렵지 않나. 다만 기술력이 가장 이제 많이 다가왔고 시장에 빠르게 투입되는 건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에서 먼저 이렇게 주가에 반영되고 시장의 이슈를 몰이하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만약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효율이 나타나는 시점이 된다, 혹은 이제 수소 관련 에너지원으로서 유의미한 이제 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이 조금만이라도 보여진다면 그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투자 기회가 발견될 거라는 것에는 사실 이견이 없지. 왜냐면 같은 논리로 전기차에 똑같이 반영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훨씬 더 큰 시장이고 방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큰 대기업이 어떤 산업을 주도하고 그 아래 이제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 중에서 알짜 강소 기업을 찾는다. 심심치 않게 그런 데서 템베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굉장히 많이 나오지. 근데 이제 찾기가 어려운 건 아무래도 대기업이 갑이다 보니까 이제 하청업체들한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처럼 그런 기업들이 이미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글로벌 업체한테 이미 납품하고 있거나, 대표적으로 LNF도 나왔었고 에코프로가 2개 나왔었는데 2개를 동시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이 시장은 공급이 지금 부족한 게 뻔하기 때문에 어차피 커질 시장이니까 에코프로가 오히려 더 독점할 거라는 생각이 조금 실수가 아니었나. 시장을 너무 작게 보신 거네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장기 투자 쪽으로 보시는 것들 말고 하반기에 보고 계신 업종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가 끝남에 따라서 서비스 업종이 다시 강세를 띌게 나는 명확하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아직도 더 남아있다? 난 아직도 더 남은 것 같아. 왜냐면 항상 주가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순간까지도 주가를 끌고 가기 때문에 모멘텀이 계속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는 건 하방경직성을 갖고 있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이루어낼 수 있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나 그렇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나 또 매크로적인 환경에서나 봤을 때 그런 서비스 업종이 어느 정도 안전하고 추세적인 상승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 다만 산업의 볼륨 자체를 보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승폭은 뭐 엄청나진 않겠지. 다만 안정적이라고 하면은 그런 서비스 업종이 코로나 끝남에 따라서 백신이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강세를 띠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뭐 나머지 업종들도 굉장히 강세를 띌 수 있다라고 봐. 근데 지금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아마 이슈가 큰 것 같아. 판매의 질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왔다. 굉장히 현대차도 그렇고 다른 내연기관 업체들도 많이 올라왔다. 다만 현대차가 이제 제네시스를 완성하는 과정인 것처럼 보여지고, 왜냐면 판매율이 급등했고 재구매율 또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고. 수요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 뭐 중고차 판매 지수를 보더라도 그렇고 판매의 질은 굉장히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소비재들이 아직도 나는 많이 여지가 남은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하반기는 주식시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굉장히 지루한 장세인데. 세 가지 옵션이 있다 그러면 하락이 있고 중립이 있고 뭐 상승이 있겠지. 그랬을 때 하락을 일단 빼놓고 싶다. 코스피 전체는 어느 정도 레벨업 한 게 맞는 것 같다. 하방 경직성이 있다. 기준이 뭐 3200일지 뭐 3000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3000 정도는 되게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게 설령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뭐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그런 이슈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 레벨업 했다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굉장히 답은 명쾌하지. 주식은 계속 사야 된다. 사실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이미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댄드 한들 시장을 이렇게 폭락시키진 않을 거고 지금 생각도 못한 이슈가 터져야 폭락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외교 전쟁이 벌어지거나 그런 뭐 매크로적인 환경이 엄청나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거나 혹은 더 상승할 수 있거나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